복지정책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 진행하겠습니다. 박희열 복지정책과장님,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복지정책과장 박희열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 요구서 1쪽 또는 세출예산 요구 설명서 99쪽부터 차례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전체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9억 3,399만 7천 원이 증가한 79억 6,688만 1천 원입니다. 그럼 예산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99쪽 복지 대상자 통합조사 예산은 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용 핸드폰 사용요금으로 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은 주민생활지원 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81만 4천 원,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 940만 원과 시민 불편사항 해소 및 제도 개선 제안 등 생활공감정책 참여단과 주부 모니터단 행사 추진 및 활동 보상비 120만 원 등 1,141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은 사회 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 서비스 바우처 사업으로 우리 아이 심리 지원 서비스 등 6개 사업비로 8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무제도 지원은 병역법에 따른 사회복지 분야 사회복무요원의 봉급, 교통비, 피복비 7억 8,165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4쪽 사회복무요원 중식비로 2억 4,1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은 운영비와 사업비로 3,2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비는 민간 사회복지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안성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비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은 안성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설치 운영하고 있는 시와 읍면동 협의체 운영비, 민간협력 역량강화 워크숍 등을 위한 사업비로 1억 4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은 사무국 사무인력 1명 인건비와 읍면동 협의체 지원 사업비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111조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은 읍면동 협의체의 활성화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모사업은 읍면동의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사회복지 공모사업비로 공모심사를 통해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하고자 공모사업비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은 안성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등 5억 8,540만 원과 짐출입로 경사로 이용자 편의시설인 손잡이 난간 설치와 건물 도색 기능보강 사업비 1,000만 원으로 총 5억 9,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푸드 드림 사업은 푸드뱅크 3개소, 이동 푸드마켓 1개소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 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푸드뱅크 운영은 푸드뱅크 3개소, 이동 푸드마켓 1개소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 1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푸드뱅크 운영장비 지원은 안성기초푸드뱅크와 안성동부 푸드뱅크의 식품 수송용 냉동 잡차 2대 구입비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9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교육은 관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비 2,419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은 시설 종사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상해보험비 4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비는 복지정책과 소관시설인 안성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13명에 대한 처우 개선비 도비 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무한돌봄센터 사례관리사 처우 개선 지원은 동서부 네트워크팀 종사자 10명 처우 개선비 도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푸드뱅크 종사자 처우 개선 지원은 푸드뱅크 4개소 8명에 대한 처우 개선비 도비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4조 안성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처우 개선비 지원은 안성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13명, 무한돌봄센터 사례관리사 10명, 푸드뱅크 종사자 8명 등 총 31명에 대한 처우 개선비 1,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특수근무 수당은 안성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12명에 대한 특수근무 수당으로 금년에는 전액 시비로 지원하였으나 내년도에는 도비 10%가 신규 내시되어 1,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7조 안성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종합계획 수립 영역은 안성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서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안성시 사회복지 정책 방향과 목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등에 대한 연구 용역비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위기 발생 가구의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의 국도비 지원사업비 7억 3,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은 위기 발생 가구에 대한 도비 지원 사업비 3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무한돌봄센터 운영 지원은 무한돌봄 사업 및 동서부 무한돌봄 네트워크팀 운영비와 사례관리사 퇴직금 등 4억 8,778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3쪽 취약계층 지원은 취약계층에 대한 명절 의무, 장제비, 재의료금 등 2억 8,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취약계층 응급지원사업은 현행 법률과 제도로 보호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시비사업비로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은 읍면동 맞춤형 복지 사례관리 운영비와 사례관리 지원비로서 1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통합사례관리 지원은 통합사례관리에 필요한 사례관리 운영비와 사례관리를 통해 발굴된 대상자 지원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안성맞춤 복지전선망 운영은 안성시와 복지시설과의 정보 공유 및 이력관리를 위해 안성시에서 운영하는 안성맞춤 원스톱 복지전선망 유지보수비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0조 현장을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추진은 미스테리 나눔여행 등 취약계층 대상의 봉사활동에 필요한 운영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복지 인적 안정망 활성화 사업은 안성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역량 강화 교육 및 워크숍 추진비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역량 강화 워크숍은 안성시에 근무하는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대상의 역량 강화 워크숍 비용으로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 사회복지사협회 지원은 사회복지사 직무 역량 강화 교육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통합사례관리 교육은 읍면동 및 민간 기관 사례관리 담당자들의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워크숍 비용으로
1,0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영구 임대주택 등의 공동 전기요금 지원은 관내 영구 임대주택 4개소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공동 전기요금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지원은 연초 저소득층 초, 중, 고 학생 교육비 지원을 위한 신청 접수 인력 1명 인건비와 운영비로 도비 23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7종 법률 홈닥터 운영은 법무부의 서민 법률 보호를 위한 법률 홈닥터 사업의 일환으로 배치된 변호사, 인터넷 사용료 및 출장료비 189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훈단체 지원은 보훈행사, 보훈명예수당, 국외 보훈단체 운영비 및 전적지 순례 등 18억 2,3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생계비로 도비 1억 4,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훈회관 운영은 보훈회관 청사관리 및 공공요금 5,917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기도 참전 명예수당 지원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참전 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도비 2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기도 독립유공자 묘지 지원은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지 못한 경기도에 소재한 묘지 독립유공자 유족에게 벌초비 및 묘지 안내판 설치비를 지원한 사업으로 안성시 소재 28기에 대한 도비 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5조 보훈행사는 현충탑 및 국군묘지 관리 인건비 및 정비와 신년참배, 현충일, 6.25 행사,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위원회 행사 운영비 7,691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이재민 구호는 재발생 시의 응급구호 및 이재민 보호를 위해 의료 및 구호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구호물자 통합정보시스템 현장 단말기 운영비는 재구호물자 전산관리를 위해 단말기 운영에 따른 사용요금 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무한돌봄센터 사례관리 전문가 인건비는 통합사례관리 및 민간자원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민간사례관리사 2명에 대한 인건비로서 도비 40%를 포함하여 9,742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통합사례관리사 관외 출장료비는 통합사례관리 및 민간자원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무기계약직 통합사례관리사 3명에 대한 관외 출장료비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도 통합사례관리사 3명에 대한 인건비로서 국비 35%를 포함하여 1억 4,523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4조 기본경비는 복지정책과 조직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 출장료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5,595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66조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희열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나눠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애매한데요. 그 복지정책과 식사 이후에 질의답변 진행하는 것으로 좀 하겠습니다. 예, 맛있게 식사하시고 오후에 기쁘게 만나겠습니다. 자, 점심 식사하고 그 휴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오전에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셨고 곧바로 질의답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혹시 보충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반인수 위원님. 135페이지 취약계층 응급지원 사업. 이 사업이 안성맞춤 BC카드 캐시백 적립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인 거죠? 예. 근데 요번에 왜 이렇게 많이 일- 줄었죠? 130. 취약계층 응급지원 사업이 이게 긴급 지원이 세 가지입니다. 국가에서 하는 거, 도에서 하는 거. 요거 같은 경우는 저 시비로 하는 건데요. 국비하고 도비가 많이 예년에 비해 많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시비는 좀 줄였습니다 이번에. 지원이 다른 데서 많이 되기 때문에 예, 줄었다는 예. 말씀이신 거죠? 예. 그다음에 하나만 더 푸드뱅크 네. 이게 왜 다 달라요? 저기가 사업비가 푸드뱅크가 116페이지. 116페이지 저기 이게 인건비하고요 운영비 나가는 건데 좀 인건비는 똑같고요. 예. 그 운영비에서 차이가 나는 건가요? 차이 예, 운영비에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크게 나는 사업, 데에서는 1,000만 원씩 차이가 나는 사업 규모에 그렇죠. 따라서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규모가 달라서 예. 이게 혹시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죠? 저희 이 푸드뱅크가요 예. 당연 신고하고 임의 신고가 있습니다. 임의 신고는 제한이 없이 그냥 초기 단계 임의적으로 신고하고 하는 거고요. 그게 연간 매출액이 3억 이상 되면은 당연 신고라고 해서 당연 신고 시설로 해서 그때는 전단 인력도 줘야 되고 보조 인력도 되고 운반 차량도 뭐 한 대 이상 해야 되고 냉장 시설도 해야 되고 보관 창구도 하고 이런 제약사항들이 법적 제약사항들이 생기죠 그때는. 아 기간이 있는 게 아니고 예. 그 금액으로 사업비가 3억 예. 이상이 되면은 할 수 있는 그러면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기간이 아니고 보조금 의무적으로 받는 게 아니라 예. 검토 그러니까. 대상은 되겠죠. 검색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게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다음에 145페이지 공동 전기 요금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이것도 아까 취약계층처럼 뭐 다른 데에서 저기에서 줄어드는 건가요? 잠시만요. 145페이지. 임대주택이요. 네. 지난 추경에서도 700만 원 좀 감행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공동주택의 공공요금만 그것만 지원해 주는 건데 매년 좀 남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요번에는? 줄였습니다. 예. 남아서 줄이셨단 말씀이시구나. 예. 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미찬 의원님. 안녕하세요. 송미찬 의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네. 페이지 112페이지에 보시면 지역사회 보장체 협의회 엔전 공모 사업이 6개가 선정됐잖아요. 이게 지금 2천만 원을 계산하셔서 잠시만 몇 페이지라고요? 112페이지. 112페이지. 네네. 예. 이 공모 사업에 선정된 곳이 6군데잖아요. 네. 올해 8군데였습니다. 올해 8군데. 예. 좀 6개의 선정으로 돼 있는데 여기는? 그거는 내년도 대상이라고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거. 내년도 내년- 올해 거 말고 내년도. 내년도 거 6개 정도 지원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잡아놓은 겁니다. 이 지역 나도 이거 좀 확인을 많이 해보고 그랬는데 여기가 300만 원을 받아서 어떤 사업을 하는 건지 공모해서 좀 얘기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라고 읍면동에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쭉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운영비 정도로 사업비 정도로 이렇게 보완해서 또 자체적으로 모집해서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데 세부 사본 좀 공모사업서를 좀 봐야 되는데 별도로 좀 제공해드리면 안 될까요? 이 보니까 활동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 300만 원으로 혹시 예산이 적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여기? 이거는 공모사업비고요. 운영비하고 이런 게 네. 또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다른 예산에서. 운영비에서는 따로 예. 지원이 되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잠시만요.
사회복지관 지금 신규로 올라온 게 기능 보강 사업이라고 나온 게 있잖아요. 예. 요거 아까 보니까 뭐 출입로, 그다음에 페인트 도색, 예. 그다음에 그 손잡이 그런 부분을 보니까 하셨던 것 같은데 이게 예. 지금 그 사회복지관이 그 건물이 진지가 어느 정도 되죠? 혹시? 건물 글쎄요. 한 10년 정도 됐나요? 7년이요? 10년 정도 된 10년? 것. 그러면 보강 사업을 할 게 아무래도 많을 텐데 지금 많이 올라온 거는 그렇게 요청하는 거는 그렇게 많지 않나 봐요. 아, 요번에 보조금심의 때 조금 감액이 돼 갖고요. 기능 보강 사업은 1,000만 원. 주차장에서 복지관까지 올라가는 길이 이게 한 45도 그렇죠. 이상 보이지 않게 건물도 안 보일 정도 이게 높이가 높아요. 예, 그래서 예. 그걸 더 깎아내릴 수는 없고 그래서 음. 손잡이 어르신들 손잡이 정도 데크 같은 거 해서 손잡이 정도 짚고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아, 해주는. 지금 이게 그 들어가는 짐 추진로가 도로 부분을 말씀하시는 그게 거예요? 아니고요. 네. 복지관 주차장에서 음. 복지관 건물까지 요 올라가는 그렇죠. 경사로 예. 거기가 너무 높아서 거기 손잡이라도 해드리려고 거기 세우는 예산입니다. 그럼 그거 하면서 도색도 같이 하는 거고 그 예, 부분은? 일부에 도색 있어갖고 좀 해주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여기 페이지 보면은 127페이지에 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종합계획 수립이라고 이번에 3년마다 이제 반영한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네.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이게 아시다시피 조례의 8조에 따라서 3년마다 하게 되는데 그동안 해오질 않았습니다. 해오질 않았는데 아무래도 계속 이 사회복지 문제에 대해서 또 처우 개선 문제에 대해서 계속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좀 이참에 용역도 하면서 안성시 복지 방향도 좀 설정해 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복지시설이 69곳이고 그다음에 여기 종사자분이 489명으로 나오는데 그리고 현재 이 데이터랑 실태 조사를 하면 틀릴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아무래도 사회복지 종사자는 글쎄 전부 따지면은 한 1,500명 됩니다. 안성기 118개 시설에 한 1,502명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처우 개선비 지급하는 거는 한 430명 되고요. 네네. 그래서 그 범위 내 고전 정도의 시설들 위주로 대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그럼 1월 1일부터 이렇게 실태 조사를 하겠네요. 1월 1일부터. 저기 용역이 시작되면 이 시설의 실태 조사, 사회복지사들 실태 조사 저 설문도 하고요, 현황도 파악하고 이래서 최종적으로 저기 연구 결과를 도출하게 됩니다. 네. 요거는 실태 조사가 완료되면 네. 개인적으로 따로 보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추가 질의하십시오. 황진태 의원님. 네, 황인태 의원입니다. 자꾸 뭐 시간이 길다고 해서 짧게만 묻고 그냥 단답형으로 그냥 해주십시오. 설명서 100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 안성시 주부 모니터단 활동 포인트 보상비로 지금 그 40만 했는데 네. 작년에 이제 문제가 돼서 올해 시범 운영해보고 이거 조례를 폐지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검토를 한다고 하셨는데 여기 지금 어떻게 진행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생활공감 정책 참여단은 전 정부에서 하는 거고요. 안성시 주부모단은 안성에서 하는 거라 안성시에서 운영하는 거라 요거를 통합하면 더 시너지 효과가 높을 것 같아서 계속 통합을 하자는데 일부 회원들은 찬성을 하는데 일부 또 반대고 있어서 더 활성화를 시킬 테니까 조금 잡아달라고 그래서 그럼 운영하기로 하신 거라는 말씀입니까? 아직까지는 운영은 임기가 또 내년까지라 내년에 더 활성화 시켜보자고들 회원들이 또 그래서 그 기반 활성화 하겠다는데 또 뭐 하지 말라고 그랬어도 그런 입장이라 좀 두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 작년에 이제 과장님이 이제 다른 분이 이제 계시고 지금 새로 바뀌셨기 때문에 하여튼 주부 모니터단하고 원활하게 저 협의를 하시고요. 계속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도 그 결정을 내려서 좀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작년에 이걸로 인해 좀 시끄럽지 않습니까? 뭐 조례 폐지 궁극적인 거는 통합하는 문제까지도. 걸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기 좀 마무리 좀 지어주시고요.
그다음에 101쪽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에 있어서 장애인 보조기 렌탈 서비스 예, 예. 이게 세부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거죠 이게? 뭐 지금 보조기를 좀 대여한다는- 여전까지는 장애인 보조기 렌탈 서비스가 없었습니다. 안성에 없었는데 계속 다른 지역에서는 하고 있는데 안성에서는 왜 안 했냐고 계속 문의가 들어와서 내년도에는 좀 예산을 반영해서 서비스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이 경기도 어느 시설로 다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 하는 데라도 가면 되니까 그래서 내년도에는 신규로 사업을 좀 책정해봤습니다. 보조기 어떤 걸 해주냐? 유모차 뭐 특수 휠체어 뭐 이런 거 대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사업에 대해서 세부 내역서도 서면을 좀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 지금 구성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안성시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 예, 지금 조례에서 운영하고 있는 단체인데요.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 실무분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협의체는 23명, 실무협의체는 26명, 실무분과는 9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협의체 시장님하고요, 민간위원장이 이제 7장사 지강스님, 민간위원장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조례에는 이 구성에 대한 내용이 없어가지고 뭐 둔담한 데 있어가지고 이제 세 번째. 그게 법률에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법률에 있습니다. 네. 법률에 빠진 것만 조례로 정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인건비가 지금 3,500만 원이 들어 있는데 여기 사무실에도 직원 인건비를 주는 건가요? 예, 거기 사무국을 운영했거든요. 사무국에 있는데 사무국장하고 이 일반 직원하고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장하고 일반 직원 1명, 예. 2명이요. 예. 그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관 사업 이번에 1,000만 원 예산 신규로 올라와 있는데 예. 자세한 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설명서 113쪽입니다. 예, 이게 저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기 복지관 진입 내 저기 정서로가 높아서 그 저기 어르신들 좀 힘들고 그래서 그걸로 좀 편의 시설로다 손을 잡고 갈 수 있도록 여기 시설을 난간 시설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 그 건물 노후화된 부분 페인트 칠하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설명서는 121쪽하고 124쪽에 중복돼서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보면 안성사회복지회관 일개소 종사 13명으로 되어 있는데 124쪽에는 12명이거든요. 한 명은 지원 안 넣은 건가요? 아닙니다. 그게 적어주셨습니다. 예. 124쪽 한 명이 저기 저희들 13명인데요. 네. 복지관이 인원이 이게 들쑥날쑥 해갖고 이동이 있어서 12명일 때도 있고 13명일 때도 있고 막 그래서 도비 지원 부분에서는 12명으로 지금 내시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추경에 변경 내시를 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원수가 틀려가지고. 예. 그다음에 그 영구임대주택 정기로 지원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매월 지금 저 정산을 하나요? 아니면 1년 단위로 정산을 하나요? 매월 지급하고 연말에 정산을 했죠. 연말에? 예. 그럼 금년도 12월분은 12월분은 아직 안 나갔습니다. 그 정산을 내년도 예산으로 하는 거 올 예산으로 하는 거예요? 올 예산으로 합니다. 이것도 저번에 조금 남아갔고요. 네. 700만 원 감했습니다. 네, 그거 알고 3회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보훈행사 관련해서 155, 156쪽입니다. 지금 국가 보훈 대상자 유료연을 한다고 하는데 유료연 예. 참석자 식비 이렇게 했는데 유료연은 뭐고 참석하는 사람 식비는 또 뭐예요? 아니 그건 예산 과목상의 문제라 이거 분리해 놓은 겁니다. 유료연 식비는- 자체가 의료는 행사고요. 잔치 해주는 건데 의료는 행사 있고요. 식비는 전
저기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별도로 분리돼 있을 겁니다. 그게. 그래서 2,500만 원. 예 예. 이게 전년도에 없던 행사인데 지금 하게 된 아닙니다. 배경. 없던 게 아니라요. 네. 6.25 행사하고 이 위원하고 당초에는 이제 11월달에 했었는데 너무 춥다.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6.25 행사 때 좀 같이 병행해서 해자 그랬더니 6.25 행사 때 또 추모 행사인데 이게 왜 행사 뭐 이런 행사를 해서 성격이 안 맞는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분리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내년에는 좀 분리해서 하려고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분리를 했는데 예전에 6.25 행사 추진 500만 원하고 식비 500만 원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같이 네. 했다는 건데 여기는 별도로 2천만 원을 또 떼었어요. 분리해서 하는데 별도로 예산을. 조금 더 올라간 이유가요. 그때는 6.25 행사 추진비하고 같이 겸해서 했기 때문에 그냥 그걸로 됐는데 요건 아니, 그러니까 별도로 했대. 6.25 행사는 식비 포함해서 1,000만 원까지만 했는데 예. 그 행사를 분리했는데 2,500을 또 지금 하는 거잖아요. 더 분리했는데 늘어난 거잖아요. 네, 늘어났습니다. 왜 그 늘었냐 그걸 묻는 거죠. 그래서 보훈단체 쪽에서 하시는 말씀이 간소하게 여기까지 뭐 내부적으로 노래하시는 분 한 분 불려다가 그냥 했는데 이번 하려면은 제대로 좀 해달라. 제대로 그러면 좀 6.25 해줬으면 행사 좋겠어요. 참석자는 몇 명 정도 되는 겁니까? 6.25 행사 보통 아트홀 대공연장에 꽉 차니까 한 1,000명 정도. 아니, 제가 왜 그러냐면 지금 식비는 500만 원씩 똑같단 말입니다. 근데 행사비가 지금 네. 이거 식비 많이 계산할 때는 차이 500명 잡았을 겁니다. 500명. 보훈 대상자는 2천만 원, 여기는 50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원래는 같이 했다며요. 같이 했을 네. 때보다 지금 예산이 2,500만 원이 늘어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하다 보니까 더 올라갔습니다. 기존의 행사보다 이게 더 큰 비용이 들 수 있네. 그 행사를 분리를 했는데. 별도는 먼저 병행했을 때는 기념식 있고 그러니까 사전 행사로 간단히 하고 그래서 적게 들었는데 이거는 별도로 행사를 하다 보니까 더 드는 거더 들게 그 됩니다. 행사 부분에서 담당 팀장님 정확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기획 팀장 김인아입니다. 이번에 그 나라에서도 그렇고 그 보훈 행사 일에 그 이제 순국 선열에 대한 그 호국 정신이나 이런 거 나라 사랑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공연 위로를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독립 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따라서 이번에 행사를 좀 크게 좀 해달라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그 책정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좀 이렇게 초청 가수라든가 이런 거를 하다 보니까 금액이 올라갔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또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그 107쪽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이 있죠. 예. 그 행사 운영비에서 예. 행사 운영비하고 지금 행사 실비 지원금 해갖고 지금 2천만 원이 신규로 지금 잡혀 있어요. 그렇죠? 예. 이게 뭔가요? 그전에는 워크숍을 2017년에는 사회복지 공동모금에서 조금 200만 원 지원해줘서 네. 워크숍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2018년에는 뭐 하진 않았고요. 올해는 380만 원 들여서 행사를 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예산이 없다 보니까 협의체 대표들만 이렇게 참석하다 보니까 왜 협의체 대표들만 했냐 좀 확대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그럼 제대로 한번 해보자. 워크숍에서 좀 전문 역량도 좀 강화하고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별도로 이번에 신규를 세웠습니다. 그럼 읍면 동별로 진행되는 건 아니고 예, 전체가 전체 그
보장협의체 예, 그 전체 그 위원들 대상으로 지금 계획을 잡으신 거라는 말씀이시죠? 예, 전체 협의체 위원들 뭐 역량 강화 계획도 할 거고요. 네네. 일부는 벤치마킹 실시해서 나중에 결과 공유를 위해서 워크숍도 하고 뭐 이렇게 나눠서 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112쪽의 읍면동 그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공모사업 부분은 올해 8곳이 진행이 됐고 네. 내년에 지금 6개소 지금 운영 예정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공모 신청 내용에 따라서 네. 100만 원부터 300만 원 범위에서 이게 이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맞게. 전년도 하고 올해 하고 그 진행된 공모사업 그 진행 현황 예. 세부 실적좀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113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가 한 2천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게 인건비 때문에 그런 건가요? 예, 운영비 주요 인건비 자동 상승분이 있어갖고요. 네네. 2천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그러면 116쪽의 푸드뱅크 운영과 관련해서도 지금 안성 기초푸드뱅크 동부 서안성 해갖고 각각 200만 원씩 증액이 됐는데 보조금이 예, 이것도 지금 인건비 부분입니까? 이거 사업비 운영비입니다. 운영비. 인건비는 별도로 책정이 인건비하고 같이 포함된 돈인데 지금 증액된 부분은 그냥 운영비 성격으로 200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그럼 인건비가 아니고 운영비라 하면은 어떤 부분을 여기 말씀하시는 운영비 거죠? 속에서 인건비도 나가고요. 네, 일반 사업비도 나가고 네. 뭐 운영비도 나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비로도 나오고 인건비는 안성시에서 인건비 한 명 인건비 나가는 게 있고요. 2명 중에 네네. 인건비 한 명 나가는 거 있고 사업비는 푸드뱅크 운영하면서 운반에 따른 사무관리라든가 자재비라든가 뭐 박스 이런 거 네네. 제작비 이런 걸로 나가고 있습니다. 주로. 그렇군요. 그 118조 푸드뱅크 운영 장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냉동탑차 예. 이게 안성 기초푸드뱅크하고 동부 쪽에 지금 각각 요게 세 군데가 있거든요. 사업은 4개인데 네. 세 군데 시설에 있습니다. 그런데 올 예산에 서안성 푸드뱅크는 올 예산에서 지원이 했고요. 나머지 2개 내년도 예산으로 이제 지원이 되는 겁니다. 아 서안성은 올해 진행이 됐나요? 예. 아 그렇군요. 그리고 뭐 127쪽에 지금 사회복지사법에 따른 지금 실태 조사 지금 나름대로 진행하신다는 거잖아요. 예. 용역 사업 진행하시는데 뭐 현재도 지금 그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등 여튼 인건비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지금 있잖아요. 예. 그렇죠. 불구하고 조금 이제 이 과업 수행을 하면서 조금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지금 이제 그룹홈 같은 경우가 지금 과거에 이제 권익위 권고 사항도 있었고 등등 하지만 실제 이제 호봉제가 여튼 적용되지 않으면서 여튼 그 인건비가 여튼 10년이 됐건 20년이 됐건 일정 수준을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네. 분들이 사실상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불구하고 이제 그룹홈은 아동복지법에서는 사실상 이제 사회복지 시설로 분류가 되어짐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지금 이게 국가 일반 회계가 아니라 이제 복권기금에서 여튼 이제 이 사업가 여튼 충당이 되어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임금 체계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번에 조금 이 그 용역 사업을 좀 진행을 하시면서 일단 그 기본적으로 그 복지사들의 어떤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좀 범위를 좀 벗어나더라도
전체적으로 우리 지역 사회에서 사회복지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실질적인 처우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지고 있는 것인지 각 분야 단위별로 네. 뭐 좀 이렇게 세세하게 조금 좀 진행을 하셔서 네. 실질적인 좀 처우 개선책이 우리 좀 독자적으로 좀 만들어지기를 좀 개인적으로 좀 바라거든요. 네. 그래서 좀 용역 수행에 있어서 좀 그러한 부분 감안하셔갖고 좀 추진을 해주십사. 네, 좀 알겠습니다.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응급지원 사업은 지금 3회 추경에서 2천만 원 이게 원래 증액했던 거지요. 예, 올해는 증액이 됐습니다. 네, 예, 마지막 추경에서 일단 진행이 됐는데 지금 국도비 매칭 긴급복지 지원 한 1억 6천만 원 정도 지금 증액이 됐기 때문에 예, 예, 일단 12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좀 감액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예. 아, 예. 그리고 보훈단체 지원과 관련해서는 지금 보훈단체 행사 지원비가 지금 4,100만 원이 따로 잡혀 있어요. 그렇죠? 148쪽에 보면 단체별로 운영비와 행사 지원비가 각각 계산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사무관리비, 행사 운영비, 뭐 수당, 네. 운영비는 예, 운영비는 운영비 보조하고 또 민간 행사 행사 지원. 사업 보조가 또 있잖아요. 별도로. 행사 지원이요. 네네. 행사 지원 전적지 순례라고요. 네. 1년에 한 번 내지 단체별로 한 번 내지 두 번. 이게 자체적으로 행사들을 하는 게 있지만은 중앙부처에서 중앙단체에서 어떤 뭐 추모 행사라든가 이럴 때 여기서 버스비 돼갖고 갑니다. 아, 그럼 그때 시기별로 그 추진이 되어지는 그 예. 행사인가 뭐 보죠? 특별한 중앙 행사 같은 거 단체 행사 상급단체 행사가 없으면 자체적으로 그냥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가는데요. 네네. 예, 그런 것도 뭐 전적지 같은 데 가서 추모하고 뭐 그리고 참배하고 그런 행사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중앙에 행사 있으면 여기서 그냥 쓰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본 단체별로 여튼 그 중앙단위하고 연계한 그 행사 프로그램 예, 예, 예. 뭐 참여비 정도로 이렇게 참여 그렇- 또는 예. 독립적으로 여튼 뭐 참석. 행사를 예, 추진하는 걸로. 예. 그러면은 실제 아까 국가 보훈 대상자 미료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전체 보훈 단체 그 회원들 모두를 대상으로 지금 별도의 행사를 지금 가지시겠다는 거죠? 그렇죠. 전체 예, 예. 전체 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추가 질의가 없으시면 우리 복지정책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희화 복지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